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고 햇빛도 좀 보고 운동도 좀 하고 규칙적으로 잠도 좀 자고. 빅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울장애입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 우울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분들도 보이고 또 악플을 달거나 하는 분들도 보이는데 대부분은 별 생각이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울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울증 환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정상적으로 우울할 상황에서 우울한 것은 정상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다. 그러면 우울한 게 당연한 겁니다.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든다거나 즐겁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일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돈 들어올 때도 없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우울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낙담을 할 만한 상황에서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이고 상황이 해소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할 만한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상황의 해소나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우울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죽어서 우울한 사람은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 진행되어야 우울감이 해소될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우울한 사람은 먹을 게 생기든지 돈이 나올 구멍이 생기면 우울감이 해소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울감은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끼워 넣은 말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울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죽어서 너무 슬픈 사람이 있는데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서 일도 못 나가고 쓰러졌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건 단순한 정서적인 우울감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고 돈도 없어서 우울한 사람이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결심을 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될 겁니다. 회복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막아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거나 신체적, 정신적인 다른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 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그냥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버겁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우울한 사람도 그 정도가 심하면 우울증 진단이 나옵니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우울할 만한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면 정상, 우울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지속적으로 우울하면 이건 우울증,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와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우울한 사람인데 그냥 그 정도에서 더 심해지지도 않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도 없다. 또 다른 사람은 활기차고 멀쩡하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술에 쩔어 살고 있다. 그러면 후자의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울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신과 의사의 영역이지 일반인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고 햇빛도 좀 보고 운동도 좀 하고 규칙적으로 잠도 좀 자고 이런 부분들이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심지어 진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닌지는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양이가 죽어서 슬프다 이런 건 현실적인 노력 없이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우울하다 이런 건 우울감만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돈이 생기고 먹을 게 생겨야 우울감이 없어지는 거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서 우울감만 없앤다고 해봤자 결국 다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우울증도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우울감에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그 누군가는 훈련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온라인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우울증
코스프레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진짜로 문제가 심각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응급실에 실려간다거나 고인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진짜였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전문이라고 해도 SNS에 올라오는 글만 가지고는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임의로 하는 판단은 틀린 판단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단순히 우울감을 느끼는 것인지 진짜로 우울증에 걸린 것인지를 일반인이 진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